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대한민국의 포퓰리즘은 더 극성을 떨 겁니다. 인기영합주의의 어떤 정치를 여든 야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모든 정책을 표와 연관시켜서 정책을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포퓰리즘이 극성을 떨고 있어요. 여기다가 문재인 정부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현금 살포가 굉장히 심해요. 뭐 긴급재난지원금도 2차례에 걸쳐서 지불한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세금이 복지 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200조가 넘습니다. 200조. 아마 내년에는요, 거의 200조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555조 8천억 원. 예산도 지금 굉장히 폭증하고 있죠. 8.5%나 올렸습니다. 또 8.5%. 올해 본예산이 512조 3천억 원이었는데 내년 본예산은 555조 8천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수입 부분이에요. 수입 부분.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지 쓸 것도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보면 418조 8천억 원인 들어올 거라고 예상. 2020년 올해 481조 8천억 원. 이거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요. 내년에는 483조 정도 들어올 거다. 0.3% 늘어난 데 그칩니다. 국세 수입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쓰는 것은 지금 장난 아니죠. 쓰는 것은 555조 8천억 원이니까. 지금 이 상태만 보더라도요, 내년에 나라 살림이 굉장히 위험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들. 그런데 이게 더 위험하게 느끼는 것은요, 현금 살포도 있지만 세금 감면도 있습니다. 세금 감면도. 이게 세금 감면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세금 감면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말입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세금 감면 액수가 39조 6천억 원입니다. 39조 6천억 원. 그런데 2018년이 되면 1년이 지나면 더 커집니다. 43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나요. 43조 9천억 원. 2019년이요? 또 늘어납니다. 49조 5천억 원으로. 올해요? 또 늘어났어요. 53조 8천억까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가면 이게 56조 8천억까지 늘어나요. 세 감면이 진짜 엄청나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세 감면이. 그러니까 현금을 살표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금을 감면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국세가 완전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국세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돈 쓰는 돈은 558조 8천억 원인데 들어오는 돈은 483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간격이 계속 벌어집니다. 악어입처럼 말입니다. 악어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년 살림은 어떻게 된다? 더 어려워진다. 내년 살림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되면요, 추경합니다. 내년에도 추경할 거라고요. 올해처럼 4차에 걸쳐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을 또 추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총 수입이 이거보다 줄어들 거로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세금의 어떤 구조가 보면요, 제일 많은 게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예요. 그 다음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그 다음이 부가가치세예요. 그 다음이 뭐 상속증여세, 그 다음에 관세 이렇게 나가는데요. 앞에 세 가지 소득세나
예, 그다음에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부분을. 그런데 내년에 소득세 지금 계속 반발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아마 세금 저항까지 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예,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양도소득세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예, 정세에 눈이 멀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뺏는 곳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법인세는 어때요? 내년에 기업이 좋아진다? 몇몇 기업은 좋아질 겁니다. 몇몇 기업.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아질 거냐? 이거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정부가 세금으로 워낙 많이 뜯어가니까 게다가 여기에 뭐 최저임금 올라 뭐 그것뿐이에요. 내년에 가면 이제 제가 말하는 기업규제 3법까지 시행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업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부가가치세 이건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지 세금이 많이 그치는 거잖아요. 10%라는 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10%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계가 다 좋아야 되는데 세계가 그렇게 내년에도 좋아질 기미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총수입이 줄어들어요. 총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써야죠. 예, 빚을 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4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어요. 4번에. 4번도요. 1차 추경에서는 돈을 빌린 액수가 10조 3천억 원이고요. 2차는 3조 5천억이었고요. 3차는 무려 20조 4천억 원이었어요. 4차도 7조 5천억 원이었고요. 이렇게 다 빚을 내서 썼단 말입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빚을 내서 쓴다. 그러면 나라 살리면 진짜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이 되는 거죠. 제가 개판이라는 말 쉽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나라 살리면 진짜 엉망이 되는 거죠. 게다가 내년에 일단 4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요. 또 부산시장 선거가 있어요. 빅2예요. 빅2. 빅2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전에 이미 여당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그전에 뿌릴 가능성 굉장히 커요. 4.15 총선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톡톡이 맛을 봤거든요. 거대 공영 여당이 탄생하는 그 과정에 돈을 뿌려서 매표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옳으라고 보고요. 근데 더 큰 것은요. 후년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후년의 대통령 선거. 후년의 대통령 선거면 내년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 표를 어떻게 사모을 거냐. 이게 아마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년에도 추경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 나라 살림도 위험 수준으로 갈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라 살림이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세금 내서 다 뜯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